여성들의 심리예요. 아유 그냥 왜 처바르긴 처발라요? 그걸 왜 처발랐다고 얘기해요? 아니 허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되나? 어허, 이제 여성 시청자들 다 들고 일어서는 소리 들리죠, 지금. 이럴 때 참 서글퍼죠. 체력이 정말. 어떠세요? 사춘기는 오히려 뭐가 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공감이 저절로 되는 거죠. 정적이 탁 감돌면서 필름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방송사고. 그리고 뭐 중년기 여성들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야 우리 밤새 좀 수다 좀 떨자 그랬는데 뭐 치다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냐고. 아니 왜 갑자기 난 정리를 좀 해놓고 숨이 내가 아니. 방송을 여태까지 했지만은 인정합니다. 예. 딱 끊기는 듯이 그 긴장돼요 하네 이거. 뇌에서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뇌의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래? 송기론 김양숙의 유쾌한 송송 토크 탈출 갱년기. 갱년기. 네, 집집마다 네, 사춘기 자녀와 갱년기 부모 간에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보죠.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면 애들이 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또 부모한테 물어보죠. 엄마 도대체 왜 그래요? 그러면 또 갱년기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소리가 절로 나는 바로 이 갱년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의 대전쟁이 사실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이 호르몬의 대전쟁으로 인해서 각 가정 안에 생겨나는 증상들이 다툼인데 마치 수수께끼를 풀어가듯 우리는 이곳에서 그 호르몬으로 인한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더 깊이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춘기 자녀들의 호르몬의 증상과 그리고 갱년기 부모들의 호르몬의 증상. 이게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체력적인 부분 많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네. 서글퍼지죠. 많이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뭐 관절도 아프고 맞아요. 조금만 걸어도 숨도 차고 네. 그냥 쉽게 피곤해지고 맞아요. 또 졸음도 자주 쏟아지고 네. 나른하고 어디 네. 건강 검진 받았더니 대장에 종양이 몇 개 있다고 해서 또 그걸 떼야 된다고 그러고 맞아요. 조직 검사 들어갔다 이러는 순간 그냥 이제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무엇보다 참 괴롭고 힘든 것은 친구들이 하나 둘 이렇게 병으로 아파 쓰러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요. 병문안 가서 야 건강 조심해라. 이제는 모든 화제가 옛날에는 꿈이었고 사역이었고 이런데 어느 순간 건강 잘 챙겨라. 인사가 이렇게 건강 얘기를 듣게 될 때 네. 이때 이제 많이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 네. 네. 여성들도 그 외모나 어떤 체형에 어떤 그런 변화들이 많이 생겨나죠. 뭐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만 해도 자꾸 빠지는 데다가 어느 순간인가 머리카락이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흰머리는 자꾸 나오고, 머리카락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에는 펌을 하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펌을 하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겨요. 근데 이 갱년기에는 펌을 아무리 해도 힘이 생기기는커녕 아이니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또 머리에 영양을 주라고 미용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또 돈을 투자해서 머리에 영양을 잔뜩 줬더니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 데다가 영양을 너무 먹어서 머리가 무거워서 얼굴이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맨날 물어. 어디 아프냐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화가 나. 돈을 투자해도 다시 돌아가지도 않는. 뱃살도 엄청나지 않아요, 뱃살. 돈 쓸 때는 참 많은데 머리에다 쳐 바르고 내가 이게 갱년기 여성들의 심리예요. 예. 이 말 한마디 했다가 그러니까요. 아주 또 혼이 나고 아내하고 한판도 붙을 뻔했죠. 아유, 근데 진짜 그냥- 왜 쳐바르긴 쳐발라요? 그걸 왜 처발랐다고 얘기해요? 발랐다고 얘기를 해야지. 처바르긴 왜 처발라? 아니 마음이 좀 화장을 해줘도 못할 판에 참 스스로가 그래도 뭔가 좀 젊음을 되찾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그 마음을
아니 호박에 줄 공감을. 끊는다고 수박 되나? 어허, 이제 여성 시청자들 다 들고 일어서는 소리 들리죠? 지금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 아니 내가 그런 방법이 아닌 정말 돈 안 그렇죠. 들고 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뭐 또 올리브오일 바르는 거 올리브오일. 발랐더니 떡이 돼서 난 더 달라붙으마. 할 줄 모르니까 그러지. 아니 갱년기 여성들이 머리카락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남자들 뱃살도 마찬가지 아닌가? 남자 뱃살 하긴 지난번에 PD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요즘 잇몸 일으키기 한다고 방송 덕분에 아주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뱃살 뺀다고 열심히 운동하면 볼살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또 아프냐 그래서 볼살 좀 찌우려고 열심히 먹으면 볼살은 안 나오고 뱃살만 나오고. 자꾸 이제 좀 그 저 서글픈 얘기 너구리는 이제 좀 덜 하는 게 아, 서글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감이죠. 공감 토크. 지금 시청자들이 계속 저거 내 얘기네 이러고 들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거죠. 예. 체력의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네, 신체적인 변화도 계속 찾아오게 되고요. 그렇죠. 예. 근데 당신은 진짜 힘든 거 없어요? 오늘따라 이렇게 보니까 조명빨인지 화장빨인지 참 이쁘네. 색깔도 잘 어울리고. 이제 좀 철이 드시는구나. 색깔이 참 잘 어울려요. 아, 네. 어쨌든 뭐 우리 여성들도 옛날에는 뭐 정말 그저 수포만 아니에요. 여성들의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지금 생각하니까 세상에 몇 시간 돈 아낀다고 그 김치거리 사러 몇 시간 동안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김치거리 사들고 와서 직접 다 담그고 그리고 또 애들 돌아오면 또 밥하고 또 청소하고 애들 공부 봐주고 또 잠재우고 와, 이 많은 일들을 다 해냈었어요. 그렇게 안 산 옛날에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 참. 근데 언제적 얘기를 계속 그렇게 떠들어야 돼? 지금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금 갱년기가 된 나는 김치 한 번만 담궈도 파김치가 돼요. 나는 요새 자꾸 눈이 침침해가지고 자꾸 옛날에 이제 또 이래가지고 이랬더니 아들놈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또 막 나를 몰아붙이는지. 노인 다 된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결국은 다초점 렌즈로 바꿨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안 맞춰지면 가끔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럴 때가 있는 거지 이제 이게. 노인네하고 사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이럴 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사춘기는 네. 오히려 뭐가 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사춘기는 뭐 몇 날 며칠 밤새도 끄떡없지 않아요? 우리도 그때 기억하면 시험치기 뭐 몰아서 그저 한 이틀 정도 밤새면도 끄떡없었는데. 하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체력으로 하는데. 엉덩이로 하죠, 엉덩이로. 네. 그리고 뭐 중년기 여성들 모여서 오랜만에 모여서 야 우리 밤새 좀 수다 좀 떨자 그랬는데 뭐 한 9시 되면 한 명 자고 10시 되면 2명 자고 11시도 안 돼서 다 자잖아요. 그것도 그죠? 코까지 골고. 코까지 골아가면서 여성들이. 배살은 다 꺼내놓고 이럴 때 참 서글퍼져. 네, 체력이 정말 청소년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형편없어지는 거죠. 좀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는 하락하지만 그렇죠. 이 갱년기라는 게 그 소위 말해서 두뇌는 더 이게 판단력이라든지 기억력은 이렇게 상실해 갈지라도 네. 분석력이라든지 지혜는 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죠.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좌뇌에서 우뇌로 전환하는 시기가 기억력이 아니죠. 더 이상 그렇죠. 우리의 두뇌는 기억력이 아니라 그죠? 신경 세포 수는 자꾸 줄어들지만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연결망은 점점 더 튼튼해지니까 노인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데 우리 갱년기 여성들의 삶의 지혜는 남성들의 삶의 지혜는 젊은 아이들의 청소년 아이들의 기억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아재 개그 그러고 놀리는데 사실은 그 아재 개그에 굉장한 그 해학이 있고 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두뇌가 이제 그 아재 개그를 많이 쓴다는 것은 이 우뇌 쪽으로 다시 말하면 좌뇌가 물음표의 뇌라면 우뇌는 느낌표의 뇌 아니에요. 그렇죠. 분석하고 비평하고 이러던 뇌가 이제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이게 뇌가 바뀌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시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갱년기에 주신 큰 선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당신은 얼마나 잘 공감하는 건가? 요즘
그거를 본인이 주장을 하면 어떡해요. 내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좀 이럴 때- 내가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가 이러면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강요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공감이라는 순간 건 저절로 되는 거죠. 그거는. 정적이 탁 감돌면서 필름이 끊기는 거지. 이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방송사고. 아니 그좀 피드백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그 순간 아니. 딱 묻히다면서 사람을 당황하게 하냐고.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얼마나 공감을 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응? 아 지금 그 주제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 갱년기가 되면 사람의 뇌 활동에도 변화가 와서 틀림없어요. 이제 이렇게 공감을 잘한다는 건데 그때 공감을 맞아요. 해줘야 이 공감도 확장이 되는 거지. 아니 일단 정리를 좀 해놓고 숨이 딱 끊기는 듯이 그 긴장 묘하네 이거. 내가 아니. 방송을 여태까지 했지만은 진땀이 쫙 흐르고 이 방송은 내가 주제 선택을 정말 잘못했어요. 계속 깨지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 좌절이 되고 지금 아유. 엄청나게 그렇다는 거죠. 이제 이래도 이렇게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잖아 본인이 지금. 그죠? 여유 있게 내가 이제 넘기는 거지. 넉살도 늘었고 옛날 같은 박살을 냈는데 그래 이런 부분에 틀림없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뭐 남편 송기런은 정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게 뭐 공감 능력은 정말 제로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 그때가 또 아니 어쨌든 갱년기 지나면서 본인의 주장대로 그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말들을 슬슬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예. 방송은 진행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뇌의 변화에도 그 이런 큰 차이가 이제 있어진다는 왜 거죠. 잔해에서 운해로 이동하니까 그죠? 이 운해는 정말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네. 공감하는 이런 능력들이니까 뇌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뇌가 퇴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쓰지 않았던 또 다른 뇌의 다른 기능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밸런스를 다시 맞추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기억력이 자꾸 사라진다 그래서 좌절할 게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갱년기 접어드는 부부들이 서로에게 묻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지 않아요. 난 정말 듣기 싫은 말이 아직도 기억이 안 나? 여보 기억 안 나? 내가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여보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당신은 맨날 물어. 기억 안 나? 계속 묻고 나는 기억이 안 나요. 답할 때마다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질문 안 해야 되는 거네. 지금 시청자들 앞에서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묻지 말았으면 하는 질문. 기억 안 나? 안 납니다. 그게 기억이 나면 갱년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뻔뻔해지니까. 뻔뻔이 아니라 아니 근데 왜 그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아니 왜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묻는 거는 공감 능력이 지금 아니잖아요. 아니 엄청 공감 잘한다면서 또 따지면 안 되지. 따지는 게 아니 아니라. 사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10년 전에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매번 또 물으니까. 당신 우리 집에 번호키 알아? 번호키? 알죠. 그거 정도는 알죠. 치매 아니니까. 어느 날은 뭐 잊어버리고 내한테 물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참 슬퍼요. 우리 여성들은 참 슬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뇌에서 가지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뇌의 가지치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자꾸 가지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나이에 꼭 필요한 그런 뇌의 기능만 자꾸 살아나고 있는데 이미 사라진 기억력을 자꾸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그건 이미 지나가 버린 건데 살려낼 수도 없는데. 선택과 집중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과 예. 집중이다.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그렇게 기억력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늙어가면서 둘밖에 남지 않은데 뭔 그렇게 기억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 늙어가고 당신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서로 아프고 뭐 관절 아프고 뭐 뱃살도 나오고 그러면 아유 그래도 참 한평생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네. 당신도 이렇게 늙었구나. 이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능력이 갈수록 중요하니까 뇌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여보, 네. 그 손주 나이가 네. 결국 우리 나이가 되거든. 손주 나이가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정신 연령이 아직 손주 없으니까 너무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어찌됐건 이 사춘기와 사춘기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 두 개가 왜 가정 안에 공존해야 되는가 공존해서 오는 또 하나님의 은혜
또 다른 뜻을 계속 물어오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친구는 제2의 부모다. 야, 너는 누가 더 중요해? 아니, 엄마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 남편이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투가 지금 막 고발하는 것 같은. 야, 다시 엄마한테 붙어. 야, 시장 갈 때 따라와. 뭐 할 때 따라와. 이렇게. 밖에 나갔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렇지. 아, 뒤끝을 방송하는 데까지 들고 오시면 어떡하시나. 뭐 이제는 맷집이 이제 뭐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을 하고 자기는 또 남자들 다 봤네 나 말고도. 근데 이제 이게 갱년기로 넘어가면 그냥 단순히 보편적으로 그죠. 다 그냥 예쁜 꽃을 보면서 그래서 한 번 더 비교를 하자면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변화들이 네.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겹치기도 하고 상반되기도 하고. 청소년 자녀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더 이상 부모보다는 친구 또래들이 훨씬 더 중요한 관계로 전환하죠. 나도 요즘 들어서 동창회 많이 불려 나가고 또 친구들이 부르면 옛날에는 바쁘다고 핑계 대는데 이제는 왜 안 불러주나 이러면서 나도 또 사회적으로는 또래 아이들 찾아가는 사춘기처럼 맞아요. 나도 또 친구들 찾아가는 거는 그건 맞아요. 이제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심리를 모르면 청소년 아이들에게 친구는 제2의 부모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가족 모임보다 어떤 때는 친구들하고 모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엄마가 야 같이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생신은 가야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이들이 점점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지.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는 안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심리 상태를 잘 모르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또 막 화를 내는 거죠. 야, 너는 누가 더 중요해? 아니, 엄마가 중요해? 친구가 중요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 친구 중요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친구는 제2의 부모고요. 이 친구를 통해서 이 아이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관계망이 다시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고 아이가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는 시간인데 그거를 다시 자꾸 야 다시 엄마한테 붙어 야 시장 갈 때 따라와 뭐 할 때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식한 얘기죠. 그걸 네. 독립의 욕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네, 바로 그러면 독립의 욕구고요. 사춘기의 네. 갱년기는 그게 어떤 욕구예요, 그러면? 갱년기도 가정으로부터 많이 좀 독립하고 싶어 하지만 독립할 수 없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아요. 특히 남성들은 그죠? 그래서 네. 당신도 일테면 집 밖에 요즘 그렇게 더 많이 시간을 쏟아보고 남편이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투가 지금 막 고발하는 것 같은.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나 지금 요즘 저녁마다 시청자들에게 저녁마다 생식하잖아요.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여보 저녁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생식하면 돼. 맨날 씩씩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왜 뒤통수를 쳐요? 아니 뭐 밖에, 병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밖에 나갔다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그렇지. 근데 왜 여기 와서 고발을 또 하냐고. 이게 어떻게 고발? 이게 뒤끝이라는 거죠. 뒤끝을 방송하는 데까지 들고 오시면 어떡하시나. 참 그 사춘기의 남자들의 신세가 이렇습니다. 역전되죠. 역전. 네, 역전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벌써 그리고 상처받으셨나요? 뭐 이제는 맷집이 이제 뭐 이 정도면. 아니 본인이 요새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저녁마다 이제 이거 허리 디스크 재발을 해서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그 늘 물어보죠. 식사가 걱정이 돼서 여보 밥 어떻게 해? 그러면 괜찮아. 아주 씩씩한 남자처럼 내가 밥 다 처리할게. 생식 먹을게. 이래놓고 여기서 공격을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는 그랬거든. 내가 어머니 언제 들릴게요. 그럼 바쁜데 뭐하러 와. 이래서 오지 말라는구나 하고 괜찮다는 거구나 하고 안 가면 어머니가 좀 굉장히 서운해 하시잖아요. 바쁜데 뭐하러 와. 오래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두 번에 끝나야 되지. 그러면 치료받지 말고 오라는 얘기네.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들이 점점 이제 네. 깊어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남성들은 자꾸 여성화가 되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간접적인 대화를 자꾸 하게 되고 여성들은 점점 남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직선적인 대화를 하는데 정말 쉬운 대화는 여보 오늘 그냥 와 내가 배가 많이 고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여성성이 많이 올라온 남성성은 굉장히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청소년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녁이 이제 나는 걱정이네. 밥해. 그렇지. 그렇지. 차라리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훨씬 시원해요.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어나고 거죠. 있죠. 네. 네. 그렇다면 너무 작은 일에도 너무 상처를 쉽게 받는데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아이들도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이 사춘기 호르몬 때문에 되게 예민한 그런 시기. 예민하다는 거. 예민하죠. 그건 똑같다라는 네, 거죠? 부모들도 예민하고. 내 속에 그 몰렸다든지 아하. 지금 아내한테 당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거를 당했다 몰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갱년기 남성들의 스트레스가 이제 모두 목으로 이제 오는 것 같아요. 쉽게 상처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실제 성기로는 안 그렇습니다. 자,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꿈과 관련해서 맞아요. 갱년기가 되니까 이제 특별히 은퇴가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과연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고민거리들이 찾아오면서 그게 서서히 네. 자신감을 잃게 하는 건 사실이죠. 그 청소년 아이들도 사춘기 아이들도 그 자신의 미래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이죠. 저도 큰아들 생각하면 자신의 꿈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처음에는 뭐 신문 기자 한다 했다가 그다음에 글 쓴다 했다가 그다음에 건축가 된다 했다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아이의 꿈이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막 화를 내고.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아직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네. 안정이 안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심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꿈만 그래요?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어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에는 아주 공통적으로 문제가 생겨나지 않아요. 이때. 아이들은 성적 호기심이 느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남성들이나 여성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갱년기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어떤 성생활에 대한 흥미나 관심은 점점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죠? 조금 더 줄어들고 청소년 아이들은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죠? 갱년기는 어떤 심리적으로 되게 남성성을 확인하기 위한 성적인 호기심이라면 청소년 아이들은 이성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죠.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뭐 아침에 나갈 때 여드름 짜느라고 거의 한 10분, 20분 30분 소모하고 있고 머리 무스를 발랐다가 뭐 염색을 했다가 머리를 잘라냈다가 이게 이제 다 이성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데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네. 뭐 일테면 지금도 저는 차 운전을 해가다가 이렇게 예쁜 여성이 지나가면 네. 눈길이 가거든요. 당연히 가죠. 아 이제는 인정을 해주네. 그뭐 근데 이전에는 건강하니까. 내가 이렇게 같이 당신하고 밖에 나갔다가 예쁜 여성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면 이렇게 쳐다봤다고 어떻게 시선을 그런 데 둘 수 있냐고 얼마나 당신 나를 신혼초에 그때는 제가 건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아내하고 안 싸우고 싶어가지고 이쁜 여자가 탁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고개를 이렇게 딱 돌려 따지다면 안 보는 척하면서 다 쳐다본다고 내가 그러죠. 당신 안 보려고 애쓰는 거지 또 이래가지고 그 말에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었지. 그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죠. 이 남성들은 시각이 되게 이렇게 좁고 길게 보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다가 들키고 여성들도 봐요. 근데 여성들의 시각은 굉장히 넓잖아요. 한번 딱 보면 스캔 벌써 했어요. 벌써 다 보여. 아, 스캔 다 하고. 다 하지요. 딱 보면 딱 보이죠. 그걸 뭐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나? 그러니까 나한테 공격은 하고 자기는 또 남자들 다 봤네 나 말고도. 건강하니까. 야 이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제서야. 아니, 그러면 이쁜 여자 지나가는 거 보는 남자는 괜찮고, 예쁜, 멋있는 남자 지나가는 여자가 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오로지 나밖에 보여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었는가? 본인은 왜 이쁜 여자 다 보이는데? 이거 주제가 지금 이상하게 넘어가요. 남자 생리지. 생리현상인데. 그 여성들도 당연히 건강하니까 그런 거죠. 왜 갑자기 시비를 걸어요? 그걸 가지고.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갱년기로 넘어가면 그냥 단순히 보편적으로 그죠. 다 그냥 예쁜 꽃을 보면서 예쁘다라고 느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 있으니까. 여유로워졌네. 근데 갱년기로 접어들면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아니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되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가 점점 남자로서 매력이 상실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심리적인 동인 때문에 내가 아직 남자로서 매력이 있어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많은 외도는 사실상 그렇죠. 자기 젊음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서. 과정으로 그렇게 네.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어찌됐든 또다시 우리는 갱년기의 그 깊은 터널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고 탈출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사춘기와 사춘기를 비교해가면서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모쪼록 우리 갱년기에 매몰당하지 않고 꼭 갱년기에서 탈출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